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에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발표를 맡은 소비자정보학과 손종환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경우 일반 학습과 고차원 추론 능력처럼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2014년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튜링 테스트란 대화를 통해 PC와 인간을 구별해내는 테스트입니다. 보시는 왼쪽 사진은 2014년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챗봇입니다. 대화를 나눈 심사위원들의 30% 이상이 유진 구스트만을 진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요즘 챗봇 시스템은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카카오 네이버 챗봇 등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발달되었습니다. 오늘날 재료과학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의 지각력, 인지력이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흔히 알려진 드론과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하는 AI 기술입니다. 딥러닝이란 기존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먼저 입력해줘야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 특징을 선정하는 것까지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하는 AI 기술입니다. 두 기술의 차이점은 데이터 양에 따른 성능으로 딥러닝의 경우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수작업이 들어간 머신러닝의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이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식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류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공지능 파트너십을 공동 창립을 하였는데 이 파트너십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의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그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오픈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기업을 넘어서서 국가적으로 국제협의체가 출범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AI 기술이 미칠 영향의 가장 큰 분야는 의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통신, 미디어, 물류, 유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 대체는 아니더라도 사례 분석, 영상 진단 등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군의 영상을 바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SKT에서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백신을 돕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주 내용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종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접종 후 증상 여부를 의료기관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증상에 대한 조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할 것이다입니다. 전 세계가 로봇 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것이 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자동화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 초에 나온 기사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0군데를 설문조사한 결과로 자사의 직무 50% 이상을 대체하는데 평균 20.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인력의 대체 50% 이상에는 20.7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악용이나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로 더욱 고도화된 보안 위협의 대표적 사례가 피싱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발달이 피싱 수법의 고도화에 일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잠재된 위협으로는 딥페이크라고 특정 부분만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한 것인데 주로 성인물에 많이 사용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책의 예시로 보면 재소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어떤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지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더라도 정확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에게 이런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평양이 반영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뒤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윤리적 규범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포괄적인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학습해 논란이 불거진 기사입니다. 이처럼 이용자 패턴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대중화되면서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루다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강조한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입니다. 1960년대 로봇이 최초로 등장을 하였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등장하여 엘세도를 이기는 등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세워질 때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용 인공지능은 개발 중이지만 특화된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한다입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나날이 개선되지만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이나 맥락을 파악한 능력은 없습니다. 한편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애플의 시리 등이 보여주는 대화 능력이나 자동 완성 능력은 모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할 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이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도록 설정하지 않는다면 해롭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의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블랙박스와 같다입니다. 아직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며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검증하기 위해 인간이 기계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은 같이 일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코봇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방문자를 인도하거나 서류를 가져오는 간단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봇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길을 잃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 자원은 대중에 공개되었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입니다. 대체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봇을 찾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입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정리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편향될 수 있고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입니다. 강력한 알고리즘이 잘못된 데이터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편향되거나 부정확한 반응을 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을 필요로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을 바꿀 것이다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알파베타의 분석에 의하면 미래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건 반복 업무나 기술 직군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입니다. 시스템이 더욱 정밀해짐에 따라 언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한층 더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